자, 이번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램에는 가입은 각자 해주셔야 되고, 텔레그램 PC 버전을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텔레그램 창에서 위쪽을 보시면 대화 상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봇파더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가진 봇파더라는 계정이 하나 검색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start라는 명령어를 제가 보내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새로 봇을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봇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로 보시면 new 봇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클릭을 하시면 명령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봇을 뭐라고 부를 건지 봇의 이름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이버 노티스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름으로 봇을 지정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 봇의 유저 이름, 이 봇도 텔레그램 계정처럼 그 봇의 아이디가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봇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봇의 이름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노티스 봇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 네이버 노티스 봇이라는 이름의 봇에 대한 API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때 이 API를 이용을 할 때 우리는 코드 쪽에서 여기 있는 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봇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게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소스 코드에 삽입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환경 변수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어쨌든 코드 내에 삽입하고 기세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 액세스 토큰이 노출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봇을 다른 사람이 통제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npm에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 텔레그램 봇 관련 구현체들이 나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건 1년 전에 사용했던 그 모듈인데 지금 이 예제에서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는 텔레그램 봇 관련 구현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면 계속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구현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지금 먼저 텔레봇에 대한 모듈을 먼저 소스 코드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이 API를 여기에 넣어주는 것으로써 봇을 먼저 불러오는 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밑에 있는 예제들을 쭉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사용자와 봇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예제를 마저 진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콘솔장에 그렇게 뜰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VS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터미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npm install 텔레봇 입력을 해서 텔레봇 모듈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 텔레봇 코드를 붙여 넣어야 되겠죠. 코드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이렇게 붙여 넣고, 이 토큰 같은 경우엔 여기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먼저 봇을 불러오는 것까지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봇을 가지고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bot.on. on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뒤에 있는 콜백을 호출하라는 그런 이벤트 관련된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트나 hello라는 명령어가 사용자로부터 오면은 bot이 웰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코드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로직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봇 관련 로직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봇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이 텔레그램 봇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node 13-1.js를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바로 꺼지게 되는데, 이렇게 꺼지게 된 거는 저렇게 단순히 봇만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수를 했는데, 밑에 쪽에 봇이 계속 돌아가도록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bot.start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처럼 bot.start까지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bot.start까지 입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지금 bot이 사용자의 응답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bot 이름을 지정을 할 때 네이버 노티스 bot이라는 이 bot을 bot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스타트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bot에게는 슬래시 스타트라는 이 내용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bot은 당연히 코딩된 대로 웰컴 느낌표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사용자가 이 bot에게 자기가 지금부터 이 노티스를 구독할 거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그 bot은 그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용자가 원하는 네이버 공지사항이 도착했을 때 상대방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 코드 내에서 사용자가 슬래시 스타트나 슬래시 헬로우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단순 웰컴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구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구독자로 등록을 하는 코드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을 때 그때 사용자에게 그 공지사항의 주소를 보내줄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코딩이 필요한데, 먼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구독자를 등록하는 부분을 먼저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구현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subscribers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는 단순히 웰컴이라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구독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그리고 이 메시지 내에서 구독자의, 즉 지금 이 들어온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한번 MSG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 MSG 값이 찍혔는데, 여기 있는 이 ID 값이 구독자의 ID 값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온 메시지에서 subscribers라는 배열에다가 푸시로 from msg.from.id를 집어넣도록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재시작을 하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서브스크라이버스를 콘솔 로그로 찍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여기 로그 부분은 콘솔 로그는 삭제를 하고 여기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용자 입장에서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지금 여기는 bot on 내에서 콜백으로 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줄 수가 있었지만 이 부분으로 리플라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내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send message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send messa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인자로 여기 있는 첫 번째 내용에다가 사용자의 아이디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로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사용자에게 그대로 메시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을 때 그 공지사항의 주소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 포리치로 찍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구독자한테 다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포리치로 해주고 사용자에게는 .send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도록 하고 이 V에는 지금 사용자의 아이디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이 배열되어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 공지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공지사항의 제목이고 지금은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링크를 보내주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용자가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받게 되는데 자, 지금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오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 삼아서 이 위쪽으로 이걸 달아서 공지사항이 없는데도 그냥 공지사항이 있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지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지금 공지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키워드로 된 이 공지사항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주소로 보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보고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엔 5초마다 한 번씩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이 루프를 돌 겁니다. 지금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메시지도 안 떴고요.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서 구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5초마다 계속 올 겁니다. 지금처럼 메시지가 5초마다 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봇을 종료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공지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보내줬지만 이걸 다시 이 밑에 쪽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던 이 키워드를 유료화로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PC를 계속 켜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작은 기능을 위해서 PC를 계속 켜놓는 게 부담이 되면 그럴 땐 이런 VP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VPS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크롤링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건 다음 시간 말고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시간은 지난번에 했던 네이버 웹툰 공지사항에 텔레그램 봇을 이용한 알람 기능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코드로도 텔레그램 알람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챗봇이나 혹은 뭐 날씨 알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시간 단위로 알려준다던가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 노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액세스 토큰은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액세스 토큰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여기 있는 이 딜리트 봇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